안녕하세요.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여러분 중에 경매 해보신 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경매를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론으로는 너무나 빠삭한 분들 많이 계시죠. 이론으로 제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소액 임차인 최우순 변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명도는 너무너무 쉽다. 이 사람들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받은 내가 명도 확인서, 부동산 인도 확인서죠. 그걸 만들어 줘야 되고 내 인감 증명서도 줘야 되니까 그게 있어야지 이 사람들 배당을 받으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집 비우고 관리비도 다 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걸 동시에 이행하면 되니까 명도비도 안 들고 세상 쉽다. 이렇게 다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부딪히잖아요. 막상 부딪히면 그 사람들 어떻던가요? 네, 알았습니다. 집 비우고 연락 드릴게요. 그때 명도 확인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뭐냐면은 그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받을 수 있나? 그래서 뭐 법무사 사무소나 법원 쪽으로도 문의도 하고 막 그러면서도 괜찮다 하는 소리를 듣고도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만에 하나 내가 이 집에 임대 들어올 때 이렇게 경매 당하리라고 누가 생각했나. 그런데 이런 일 당했는데 그것도 진짜 받을 수 있나? 그런 생각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관리비도 막 밀어놔요.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뭐 어차피 그래 뭐 이렇게 흘러간대더라. 그러니까 이러면서 관리비 잘 내면서 그냥 사는 사람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만에 하나 모르니까 이러면서 관리비도 막 밀어놓고 있고 그리고는 또 낙찰받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서류를 먼저 달라. 그리고 아니 서류 먼저 달라 소리도 안 해요. 배당일에 가서 배당 받는 거, 배당표 확정되는 거 보고 그리고 다 확인하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 움직이겠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부류가 또 있냐면은 나름 그래도 그렇다더라 하고 나서 뭐냐면은 계약을 했대요. 이사갈 집을 다 계약하고 했는데 그 이사갈 집의 보증금도 자기들이 그런데 여유가 있으면 몰라도 대부분 다 힘들게 살잖아요.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가 뭐하니까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아서 그 집에 이제 새로 이사갈 집에 보증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는 말은 뭐냐면은 먼저 명도 확인서를 달래요. 명도 확인서를 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고 이제 이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돈이 먼저 필요하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은 뭐죠? 명도 확인서 해줬는데 명도 확인서 들고 가서 명도 확인서 받아가잖아요. 여러분 혹시 배당일 날 어떤 절차로 움직여지는지 한번 가봤어요? 법원에? 법원에 가보면 오후에 이제 2시 정도부터 2시 반 해가지고는 배당 시작하거든요. 아니 배당표 배부부터 시작하고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한두 시간이면 그 사람들 그 손에 돈이 들어와요. 법원 내 은행에서 받거든요. 근데 그 돈 받고 나서 이사 안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못 주겠다 이렇게 우리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서로가 너무 빡빡하게 그렇게 움직이면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풀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풀 겁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계약서를 보여주세요. 멀리 있는 경우에는 저는 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부산, 울산, 경남 하다 보니까 저는 부산에 있고 그분이 예를 들면 진주나 사천에 있다 뭐 이러면은 그럼 가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서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요. 근데 그 계약서가 일반인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한 계약서 같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계약서를 보내주세요 하면서 하는 말이 전부 다 그 계약서를 그러면은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서는 임대인 있고 임차인 있고 중개인이 있잖아요. 그 내역이 다 나오도록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같으면은 업소 이름이 있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름이 여러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 공인중개사에 전화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굳이 안 해도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들어가고 중개사 거기 직인이 들어갈 정도 같으면 신뢰는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이러이러한데 이러이러해서 이런 적인데 소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얘기를 하면 어떤 소장님 그래요. 그런데 저도 소장이잖아요. 그죠? 경매를 하는 사람이지만 김 소장님 그런데 계약금을 너무 적게 걸어서 50만 원밖에 안 걸어서 저도 이 계약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해주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서는 했다 합시다. 그 다음에는 이사를 하기 위해서 이삿짐센터 예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삿짐센터 계약서도 또 확인합니다. 이삿짐센터 계약하는데 뭐 10만원 정도 걸고 이런 거는 신뢰 안 해요. 좀 많이 걸어야 되고. 그리고 참 이삿짐센터 같은 경우에는 비용에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는 업체를 주로 저는 의뢰해가지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 방법도 하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때 이제 명도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겠죠. 명도 확인서를. 그래서 그런 어떤 임대인 연락처도 있으니까 계약서에 임대인 관계 확인, 그리고는 이삿짐 업체 확인, 중개한 공인중개사 확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것도 미리미리 며칠 전에 주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뭐 이제 그 배당일과 이삿짐 그 이사하는 날짜가 뭐 하루 이틀 정도 같으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람에 따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례는 정말로 이제 명확했기 때문에 이 건도 그런데 제가 위에는 조금 안 보이게 정리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제에 있는 수창 프라임이라는 아파트였는데 여기 이제 낙찰 이제 우리가 받고 하는데 여기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아니에요. 전세권자였고 전액 배당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이제 연락을 이제 우편을 보냈더니 낙찰 후에 낙찰 받으면 저는 바로 그냥 발송하거든요. 참 우편 발송할 때 어떤 분은 내용 증명 보내는데 그 내용 증명은 별 의미 없어요. 굳이 내용 증명 안 보내도 되고요. 저는 이제 등기하고 일반 우편하고 두 가지를 보냅니다. 등기는 뭐 빠른 등기 보내면 하루 만에 간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안 받는 경우도 많으니까 못 받는 경우 많으니까 일반 우편하고 동일한 내용을 두 가지로 보냅니다. 어쨌거나 이제 보내니까 연락이 왔어요. 서로 원만하게 일 잘하고 그러고는 저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은 살짝만 날짜만 보여드려야 되겠네. 제가 이제 우편을 보내니까 배당일은 18일이었어요. 배당일은. 그런데 이사 날짜는 22일이에요. 4일이 차이가 나죠. 4일이. 그죠? 그런데 명도 확인서를 빨리 해달래요. 돈을 받아야지 거기 잔금 치르고 이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새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명도 확인서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올 전세니까 돈이 많잖아요. 보여드릴까요? 밑에 9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아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이제 잔금 치는데 돈을 써야 하는 거예요. 명도 확인서를 달래요. 그래서 저도 일단 이제 어거지를 부렸죠. 그 받아서 들어가라. 아니 집 비우고 받아서 그쪽 가라. 말도 안 되는지 알면서도 그게 하루 만에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이삿짐센터 일정도 있고 이런저런 저기를 해서 자기들이 22일 날 들어가야 되겠대요. 22일 날 들어갈 수 있대요. 빨리 들어가도. 그 새 아파트 입주 그게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뭘 받았냐면은 좀 특별한 경우긴 해요. 이삿짐 센터 계약서 받고요. 그리고 새 아파트 분양 계약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확실하겠죠? 이 정도 되면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는 일반적으로 보통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받는 분들 보면은 보통은 그 금액이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 1,몇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예요. 예, 그분들 보통 이제 월세 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돈은 나중에 받고 일단 자기 돈으로 해결을 하고 나중에 집을 비우고 그 돈을 또 법원에서 받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심적으로는 저도 미리미리 해드리고 믿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제 마음이고 근데 만에 하나 안 되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제 투자 물건 같은 경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또 나중에 해결을 하고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의뢰를 받고 진행하는 입장이라서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아주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그 정황이 있지 않은 이상은 명도 확인서를 먼저 교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는 건 뭐냐면은 이사하는 당일날 이제 명도일날 배당일날 이사를 일정을 잡으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날 가요 아침에. 그럼 이삿짐 센터가 보통 그 이삿짐 싸는 그 인부들 같은 경우에 7, 8시에 보통 오고요. 이삿짐 센터는 보통 9시 반쯤에 보통 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시간 맞춰 갑니다. 그럼 인부들 와서 짐 싸고 이삿짐 센터 도착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짐을 다 안 내렸다 손 치더라도 예. 그리고 뭐 이삿짐 다 빼고 하는 건 보통 한 11시 반이면 다 끝나지만 예, 어느 정도 짐이 내려오고 나면은 다시 누가 뭐 약속 어기고 도로 그걸 넣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명도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명도 확인서하고 인감증명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통 그 배당은 있잖아요. 오후에 한 2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2시 반부터 시작해서 그 돈을 자기들 손에 넣는 게 4시, 4시 반 정도면 충분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 확인서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 식구가 혼자 사는 사람이 뭐 있든지 뭐 하든지 그걸 떠나서 예를 들면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삿짐 빼고 뭐 하는 건 자기가 꼭 그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 다른 식구가 봐도 되잖아요. 부모 형제 중에 누군가가 와도. 그리고는 그 본인은 법원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후에.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이사 가는 집에 뭡니까? 보증금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몇 시간 정도의 차이는 그쪽 임대인도 어느 정도 사정을 봐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믿고 무조건 하다가 정말로 미리 이삿짐을 전혀 빼지 않은 상태에서 교부했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도 확인서를 먼저 달라, 나는 못 주겠다, 달라, 못 주겠다, 끝없이 싸워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삿짐을 일단 빼십시오. 빼는 거 일부 이삿짐이라도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제가 명도 확인서 드리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후 어차피 돼야지 법원 가서 돈을 받으니까 오후에 가서 그걸 받아서 이사 가는 집에 들어가면서 저기를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넣도록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십시오. 그쪽 그 임대인이라든지 그리고는 공인중개사 그쪽 계약해서 가는 새로운 집에 그 계약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 돈이 몇 시간 늦게 들어온 것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제가 전화 드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명도 확인서를 먼저 달라, 나는 못 주겠다, 그럼 못 나간다, 끝없는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은 불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또 그게 아니더라도 명확한 뭔가 객관적인 서로 믿을 만한 게 있으면은 명도 확인서를 먼저 줄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